탄수화물이냐 지방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현대사회에 와서 우리는 과거에 비해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과거의 전쟁이나 전염병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과거인 1970년대만 해도 미국 성인의 비만율은 약 15%에 불과했지만 현재 2020년대에는 그것의 3배인 약 4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명 중 1명은 비만이라는 것이죠. 비만이 당뇨, 고혈압, 알츠하이머 등 여러 많은 질병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체중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살이 찌는 이유를 단순히 에너지 섭취량보다 소모량이 적어서, 즉 많이 먹고 적게 운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식당이 왜 붐비나요? 에 대한 질문에 나오는 사람보다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EBS에서 제작된 다큐의 원작인 유진규의 맛의 배신을 참고하여 단순히 참고 견디는 다이어트가 아닌 우리 몸을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학창시절부터 수십 년간 단 것에 중독되어 다이어트와 요요를 계속 반복하며 살았지만 이젠 더 이상 다이어트에 걱정하지 않고 자유를 얻은 미국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디는 강박적으로 먹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먹을 때도 있었다. 그리고 과식을 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은 먹을 것으로 인한 문제들과 그에 따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나쁜 이미지뿐이었다. 그녀는 엄청난 비만은 아니었지만 여성으로서 다른 날씬한 친구들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15살에 처음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순간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그녀의 단 것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제거하지 못했다. 오히려 다이어트 이후 이전보다 더 큰 폭식으로 이어졌고 다이어트 할 때마다 체중이 줄었다가 곧 원래 체중 그 이상으로 금방 돌아왔다. 그녀는 날씬하고 싶었고 건강하고 싶었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며 살고 싶었다. 체중에 대한 강박은 점점 더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학창시절부터 결혼 후 새 자녀를 갖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다이어트에 실패하였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던 중 퍼먼 박사의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이 많은 식물성 식품 위주로 먹는 자연식 다이어트에서 큰 성과가 찾아왔다. 이 다이어트 방식은 무엇보다 먹는 양을 제한하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영양 결핍 때문에 항상 배고프고 화나게 했던 다른 다이어트보다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몇 년에 걸쳐 14kg 정도 체중을 줄여나가던 도중에 다시 요요가 찾아와 23kg가 다시 쪄버린 것이다. 웬디는 수년간 이 식단을 유지했으나 점점 더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티기가 힘들어졌다. 특히 평일 오후 5시 무렵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직장에서 지쳐서 돌아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 점심 도시락을 풀면 먹다 남은 빵이 나왔다. 주로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이었는데 그 먹음직스러운 크림치즈 베이글. 긴 하루를 보낸 보상이자 저녁 식사를 준비할 에너지를 보충하자는 생각에 의지력이 약해진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베이글을 집어들었다. 이런 그녀에게 LA의 유명한 건강식 강사이자 셰프가 조언을 했다. 그 셰프는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두뇌에 포도당이 떨어지는 시간이어서 몸이 칼로리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기의 시간인 오후 5시에 다른 것을 먹어보라고 권했다. 그것은 바로 고구마였다. 그 후 그녀는 아이들의 도시락에 손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웬디는 설탕에 중독된 뇌를 치유하고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식사 후 가득 찬 느낌이 아닌 기분 좋은 포만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나중에 폭식하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웬디는 온갖 다이어트로 점철된 인생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맞는 완벽한 다이어트 비법이 없음을 경험적으로 실감했다.
그녀의 다이어트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젠 단순히 참고 견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닌 자신이 주도적으로 효과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을 가려내는 자신만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더는 음식과 당분이 무서운 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음식 생각이 내 모든 시간을 지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적게 먹는 것? 탄수화물과 지방을 적게 먹는 것? 아니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수련? 만약 여러분 중 당장 다음 달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든지 결혼식이 있어 반짝 체중을 급하게 줄여야 한다면 이 영상을 그만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목적이 건강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건강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계속 달려나가야 합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린다면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체력이 다해 지쳐 끝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식단을 바꾼 직후에는 더더욱 몸이 적응하는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습관처럼 익숙해지며 진정한 숨은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한테 맞는 나만의 다이어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접하고 또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지중해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양배추 수프 다이어트 등등 모두 저마다 강점이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지만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찾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살이 찌고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진짜 원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흔하지만 사실 비만이란 단어는 1500년대까지만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뚱뚱한 사람도 매우 드물었는데 1600년대 초부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보고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퇴하고 동인도에서와 신대륙에 설탕을 독차지한 시기와 동일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양 음식이 전해지기 전에 고립된 인구 집단에는 암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부족에게 서양 음식이 차츰 노출되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것들이 설탕, 당밀, 흰 밀가루, 백미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그 후 암,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충치, 맹장염, 변비와 같은 서양 문명의 질병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설탕, 밀가루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보급화되면서 비만이란 단어가 생겨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만의 원인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한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피터 클리브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의관이었다. 그는 여러 나라에 파견다니며 나라마다 만성질환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전통 식단이 무엇이든 거기에 설탕, 밀가루, 흰쌀이 더해지면 얼마 후 만성질환들이 나타났다. 그는 만성질환의 주된 원인이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연구에서 전적으로 동물성 식품만 먹던 이누이트, 마사이, 삼부르 용문민도 서양 문물이 전파된 후 똑같은 질병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충치, 그 다음에는 비만과 당뇨였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동료인 조지 캠벨과 함께 심장병, 당뇨, 비만 등 서양의 만성 질환들은 모두 정제 탄수화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질환을 사카린병이라고 명명했다. 사카린은 설탕이란 뜻이다. 사카린병에 포함된 모든 질환이 1900년대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설탕과 밀가루의 문제를 정제에 의한 농축에 있다고 보았다.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정제하면 원래 들어있던 성분의 99%가 제거되고 설탕 시럽만 남는다. 즉, 설탕수수에서 설탕으로 가공하면 원래 성분의 1%만 남는 것이다. 밀가루도 정제하면 밀기울의 90%가 제거된다. 이와 함께 특유의 향미도 영양분도 영영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만성질환의 근원이 되는 비만의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도 지방도 아닙니다. 포화지방이냐 불포화지방이냐를 따지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빵도 고기도 모두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영양소를 음식에서 얻습니다.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대량 영양소뿐만 아니라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물질 같은 미량 영양소가 충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제식품에는 그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건강이라는 목적지로 달려가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참아가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남들 놀 때 공부를 하며, 누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밤잠 줄여가며 일을 하고, 누구는 자신의 꿈을 위해 온갖 인격 모독과 무시를 당해도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참고 견뎌낸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이루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앞서 나가죠. 건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유혹적인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가공식품들은 자연적인 식품보다 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과학을 기반으로 연구된 수많은 자료들과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치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가장하여 우리 뇌를 속여 몸이 계속 그것을 원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깨진 유리병처럼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조금씩 가공식품에 중독된 뇌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불치병이나 암 말기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극복한 여러 사례들처럼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자가치유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나오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적응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분의 미각이 뇌가 자극적인 가공식품에 적응이 되어 있지만 한 번, 두 번 자연식품의 맛을 음미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연식품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사탕, 초콜릿을 먹는 것을 경계하며 항상 주의를 줍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밥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에 숨은 진짜 이유는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양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양분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칼로리뿐인 가짜 영양분이 아닌 진짜 영양분 말이죠. 극단적으로 먹는 양이나 영양소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건강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이후 과식이나 폭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다이어트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적인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칼로리에 신경 쓰며 음식량을 제한하는 그런 다이어트보다는 자연적인 음식의 맛을 탐구한다는 생각으로 도전해보세요. 더 이상 다이어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식량 조절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건강한 나의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신세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하루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